한국 선거 유권자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새로움에 대한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Something new, what's new, 뭐가 새롭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후보는 한덕수 총리에 비하면 다 올드가 되고 이 사람만 유일하게 원래 올드인데 선거판에서는 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그 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경선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면 그동안 경선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냐? 다 모든 게 다 이게 한덕수 총리 쪽으로만 쏠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그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윤 어게인 아닌가? 라는 아니 탄핵을 했을 때의 내각에 있었던 분이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게 시대 정신과 맞는 거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양면성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조심스럽게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하면은 당장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도 뭐 5월 4일 날 그 공직자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한 30명 정도의 의원분들이 한덕수 우리 총리 나와야 된다고 앞장서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딱 들으니까 이건 완전 막장 드라마 쪽대본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 이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분이 떠오르는 건 상당히 지금 경선에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을 갖다 띄우는 이유가 뭐냐. 기존의 후보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당내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대1 대결에서 대부분 다 두 자릿수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마땅한 대항마를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외부에서 라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좀 당내에서도 은근히 좀 띄우는 듯한 느낌을 좀 제가 받아요. 국민들이 좀 지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당 출신의 그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데서 물러나서 한 발 떨어져가지고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좀 이렇게 나라 좀 이렇게 무난하게 운영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대통령 없는 유골 사안인데 여기서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이 임무가 있는데 이걸 딱 버리고 출마한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일은 지금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가서 윤석열 시즌2가 되는데 이 카드가 과연 강하겠는가. 세 번째로는 이분이 또 뭐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있겠는가. 옛날에 누구죠? 그분 그 외교 관계는 그냥 나와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쫙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왜 갑자기 한덕수 대행이 또 올랐느냐. 그건 아마 정말 미정유의 관세 전쟁, 외교 안보, 또 다자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의 강화, 누가 우리 외교 안보를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매력 때문인데 이게 정치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떠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경선이랑 결부시켜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예. 이 속에서 지금 바로 또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께서 그 역할을 잘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씀 안 하시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그 집중력을 흐트러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출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아마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애국적 결단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이제 관세 문제, 관세 전쟁 아닙니까? 네. 그걸 또 어느 정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도의가 없어요.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였지만 바로 불출마 선언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판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내대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할 권한 대행께서 특정 정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걸 즐기고 계시다? 그럼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면서 추천을 받은 분이 어떻게 대선을 관리합니까? 공정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전개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그 대선 관리를 맡게 할 사람을 자기 당 대선 후보로 뽑아가겠다고 막 얘기하는 게 그게 도의에 맞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근데 맨날 딴 데서 이렇게 빌려와서 쓰시려고 그러세요. 정당에서 키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제대로 키우는 본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논리로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인품이나 능력 저는 존중해요. 그러나 지금 시기에 아무리 급하다고 국민의힘이 뽑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민주당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선거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면 민주당은 유리합니다. 탄핵을 찬성한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에 있던 분들 또 총리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정치 초보를 절대 대통령 시키면 안 돼요.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좀 뭐 이게 이분이 뭐 제가 한번 초대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의원이 제보를 최 의원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 최 의원은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당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게 그 원래는 이제 총리 출신 이런 분들이 정치적 근육이 없다고 봤는데 이제 총리를 두고 나면서 매일 민주당 의원들과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을 우리 한다고 경제가 하시는 거죠.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 말씀해 총리.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떤 통계입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질문 질의 응답을 통해서 계속 정치를 보고갖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사실은 그 정치 현장에서 국정을 펼쳐나가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민주당에서 적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공격은 아마 아닐 겁니다. 다른 성격의 공격이고요. 흔히 정치인들이 받는 공격이다라는 게 뭐 정책적 입장에 관한 공격을 받겠습니까? 다른 성격의 공격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버텨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강력한 화력을 가진 집단한테. 결국 뭐 정치라는 거는 결정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나서 뭐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은 전혀 안 들어오고 모든 게 다 한덕수 총리 쪽으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경선의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 한 총리가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변에서 뭐 30명, 50명이 둘러붙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사람이 또 마음이 동하나 보죠. 근데 저는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남길 거다라고 봅니다.